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여러분들이 맨날 같이 이렇게 제 채널에 놀러 오셔가지고 뉴스를 이렇게 시청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좋아요하고 뭐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구독 혹시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구독까지 이렇게 또 눌러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오늘도 또 저랑 같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들을 또 이렇게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뉴스가 메인 뉴스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을 해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사인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수프림 코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수프림 코트에서 과연 이것이 미국 법에 이렇게 유배가 되지 않고 탕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또 판결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과연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이 대통령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라고도 이렇게 또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수많은 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수프림 코트 그 근처나 뭐 시위 같은 거 이렇게 데모라고도 하죠. 이렇게 또 데모는 너무 옛날 얘기인가? 이렇게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우리 학자금 대출 이거는 분명하게 리걸이다.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학자금 대출 제발 좀 탕감 좀 해줘라. 라고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잘 통과가 돼 가지고 학자금 대출이 탕감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학자금 대출이 탕감이 되는 게 아니라 1인당 대략 한 2만 달러 정도가 이렇게 또 탕감이 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극빈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빈부격차가 계속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더 가난해지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부자인 분들은 뭐 이런 학자금 대출 같은 거 없겠죠. 금방 다 갚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런 학자금 대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시라고 해요. 뭐 60대 뭐 70대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40년째 학자금 대출을 이렇게 또 갚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뭐 40년 전이면은 5,000달러도 굉장히 컸겠죠. 어쨌든 5,000달러를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40년 동안 계속해 가지고 이 학자금 대출을 미니멈만 아마 갚았나 봐요. 미니멈만 갚았는지는 모르겠지만 5,000달러가 그게 계속해서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불한 금액은 14,0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다고 해요. 5,000달러면 웬만하면 빨리 일을 해가지고 원금부터 이렇게 빡빡빡 쳐가지고 갚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좀 극빈층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계비도 빡빡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학자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해요. 40년 동안 5,000달러를 계속 갚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CNN 뉴스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USA Today 여기 이 뉴스에서도 이 학자금 대출 탕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수프림 코트에서 DBA 시지금 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자금 대출이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수백만 명한테 이렇게 혜택이 갈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수프림 코트에서 이 학자금
학자금 대출 이 탕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듣고 있다. 이제 또 뭐 판결 같은 것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이런 뉴스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이 뉴욕 타임즈에서도 이 학자금 대출 이 탕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400 빌리언 달러, 400 빌리언 달러나 이렇게 또 탕감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당은 대략 한 2만 달러 정도, 모든 학자금 대출이 탕감이 되는 게 아니라 대략 한 2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탕감을 해준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뉴스 중에 또 이렇게 학자금 대출 탕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뉴스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극빈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학자금 대출을 이렇게 한 1만 달러, 2만 달러 정도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렇게 학자금 대출 없이 모두 다 내버리고 끝냈겠지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좀 빡빡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학자금 대출이 엄청나게 크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린 거, 그 뉴스가 또 이렇게 또 메인 페이지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우라는 이 화학 기업에서 신발들을 리사이클링을 한다고 하면서 신발들을 굉장히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신발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뭐 분해를 해가지고 뭐 리사이클링을 해가지고 그 육상 선수 이제 뛰는 그런 트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이제 또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또 트랙을 까나봐요. 그런 곳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의 그 놀이터, 뭐 놀이터 밑에 또 까는 게 이게 푹신푹신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재활용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우 기업에서, 화학 기업에서 이런 신발들을 이렇게 수거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신발들이 인도네시아 이 벼룩시장 같은 곳에서 이제 다시 되팔리고 있다 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재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비용이 더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신발들을 모두 다 또 분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분해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신발들을 이제 뭐 고무 같은 것들은 고무 같은 것들로 이렇게 다시 소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게 재활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우라는 기업에서는 재활용을 한다 치고 이렇게 기업 이미지를 올리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신발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저소득 국가에다가 이렇게 뭐 기부하는 식으로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중고 신발들을 플리마켓 이런 시장에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에어태그라고 해가지고 애플에서 나온 그 에어태그를 신발에다가 이렇게 숨겨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 신발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트래킹을 하려고 신발 여러 개에다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오 기업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재활용은커녕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제3국에서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만약에 이렇게 또 인도네시아에서 이 신발들을 잘 사가지고 사람들이 잘 신고 다닌다고 하면은 그것도 잘 재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이 또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신고 나중에 그것을 또 버린다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연 환경을 이제 해치는데, 이런 신발들의 뭐 고무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바다로 이렇게 또 흘러가거나 뭐 아무데나 또 버려질 거 아닙니까? 뭐 매장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또 자연 생태계를 망칠 텐데,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재활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재활용이 안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재활용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이 재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한국은 이 쓰레기 같은 거 분류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한국이 진짜 최고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이제 통이 한 3개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버리는 그런 쓰레기통이 있고, 그리고 리사이클링을 하는 그런 쓰레기통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는 이렇게 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가드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나뭇가지나 뭐 낙엽잎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또 담는 그런 쓰레기통, 쓰레기통이 이렇게 3개가 각 집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제대로 리사이클링이 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거의 대부분 뭐 아무거나 넣는 일반 쓰레기에 거의 다 넣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리사이클링에 들어가는 그런 쓰레기들은 이렇게 또 잘라서 넣어야 되고, 뭐 씻혀서 넣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리사이클링은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국을 본다고 하면 한국은 뭐 음식 쓰레기 같은 것들도 다 분류를 하고 뭐 분류가 뭐 엄청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뭐 재활용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가장 많이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더라고요. 역시 한국이 더 이렇게 더 선진국이 아닌가 그런 것을 보면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어느 한 다큐멘터리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런 쓰레기들을 다 갖다가 알아서 이렇게 또 분류를 하는 분류 시스템이 또 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분류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거의 다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게 아닌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선 상황이 갈수록 지금 악화가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바흐무트에서 최대 결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 바흐무트를 차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뭐 포격 같은 거나 그 공격 같은 것들을 어마무시하게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째 점령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엄청나게 잘 막아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조금 악화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푸틴이 오늘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 서방 국가들에 있는 이런 이제 방첩 활동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FRS인가 뭐 FSR인가 간첩 활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더 강화를 하라라고 이렇게 또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지금 공격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2개월 만에 지금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당할 그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토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모스크바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이런 뭐 드론 같은 것들을 다 격추를 해가지고 떨어뜨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측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들이 당한 공격은 없었다. 모두 다 저지를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지금 당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더 이런 방첩 활동 같은 것들을 더 강화를 하라 라고 이렇게 푸틴이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알자지라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이 크렘린궁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평화 협상 같은 거 이렇게 대화를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단 조건은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빼앗은 영토는 되돌려줄 그런 마음은 없다 라고 이렇게 또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영토를 지금 빼앗지 않았습니까? 한 4개 주를 거쳐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4개 주를 지금 빼앗은 상태인데 이 빼앗은 영토에 대해서는 되돌려줄 마음은 없고 하지만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러시아도 힘들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러시아 젊은이들도 계속 갈아 넣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언젠가는 이게 끝마쳐야 하는데 지금 푸틴이 러시아도 기회를 엿보는 것 같아요. 전쟁을 어떻게 해서 끝내야지만 우리 러시아가 이기는 쪽으로 해가지고 끝낼까 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크렘린궁에서는 우리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영토, 빼앗은 영토는 내어줄 의향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진짜 완전히 개아 짜증 났고요. 지금 이 빼앗은 영토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광물들 있지 않습니까? 광물들 이런 매장된 게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이 돈의 가치로 한다고 하면은 왜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자연 광물들이 이렇듯 지금 러시아의 속내가 이제 뻔히 보이는데 민족주의를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침공을 했는데 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민족주의라는 게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그런 이유 중에도 하나거든요. 히틀러가 민족주의를 앞세워가지고 우리 독일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쳐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푸틴이 얘기를 하는 게 뭐 나치즘 얘기를 하면서 뭐 우크라이나에 뭐 새로운 니오나치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이 히틀러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남의 나라를 이렇게 침공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요 푸틴이 새끼 그냥 그냥 아주 좁히고 싶더라고요. 키도 그냥 꼬마 땅딸만 해가지고 그냥 코딱지만 해가지고 그냥 그냥 진짜 푸틴이 또라이 새끼. 어쨌든 빨리 이 전쟁 좀 잘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 푸틴이 또라이 새끼 이 러시아가 하는 말마다 갸 짜증 나가지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을 또 잠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1년하고도 지금 5일이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최대 격전지인 이 바흐무트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이 이루어져 가고는 있지만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진흙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겨울 내내는 이제 땅이 땅땅 얼어가지고 뭐 탱크 같은 것들이 잘, 뭐 장갑차 같은 것들, 뭐 차량 같은 것들이 잘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땅이 녹으면서 진흙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바흐무트 주변이 진흙탕이 되어 가고 있어가지고 러시아에서 이렇게 뭐 장갑차들이나 뭐 차량 같은 거 오는데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에 대해 가지고 평화 제안안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 국무부에서는 지금 중국을 하는 것은 평화 제안안이라고 하면서 평화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쟁은 계속 이제 부채질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에다가 무기를 지원을 해주려고 검토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가미가제 드론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공격 드론 같은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러시아에다가 지금 이렇게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하는 것은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이 중국 놈의 새끼들도 굉장히 짜증나고요. 그러면서 이 나토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이렇게 회원국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크라이나는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분명히 이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게 이 푸틴이 이렇게 봤거든요. 나토의 세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이렇게 가입을 하려고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는 것을 보니까 푸틴도 짜증이 나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게 있거든요. 나토의 세력을 더 악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나토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지고 있죠. 그리고 나토의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는 나중에는 분명히 이 나토의 회원국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한 상태이니까 이 전쟁은 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이 전쟁 끝내고 이 러시아 이 쌍놈의 새끼들 너네 나라로 빨리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로부터 그리고 특히 미국으로부터 어마무시한 이 경제 제재를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에서는 외화가 모자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전쟁 전을 본다고 하면은 위화나 있지 않습니까? 중국 돈을 이렇게 또 외화로 이렇게 쓰는 것을 0.4%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화나를 또 결제 수단으로 또 많이 쓰게 되면서 지금 현재로는 0.4% 전쟁 전에 0.4%에서 지금 14%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은 더욱더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좀 제발 좀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야 이것도 굉장히 짜증나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이 아시아인 있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인이 얼바인 있지 않습니까? 얼바인에 있는 어느 한 이제 고등학교에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인데 그런데 이 에이션, 이 동양 이 선생이 경찰에 지금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에이션 사람이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을 보니까 좀 베트남식이나 아니면 뭐 중국 사람 이런 이름인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어쨌든 이 동양인 사람이 동양인 교사가 얼바인 고등학교에다가 몰래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몰래카메라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었다고 하네요. 이게 걸려가지고 지금 이 동양 이 교사는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얼바인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굉장히 또 동양 사람을 또 같이 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조금 또 이렇게 또 창피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윈터 스톰이 엄청나게 내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비바람이 치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넘어진 곳이 많다. 추리가 다운이 된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비바람이 칠 때는 항상 조심하면서 다니시는 게 그리고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LA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뭐 완전히 디즈니 만화 영화 그 프로즌에 나오는 그런 곳 같은 그런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라고 합니다. 여기 LA 바로 옆에 LA 카운티가 있고 그리고 샌 버나디노 이제 카운티가 있거든요. 이 샌 버나디노 카운티 안에 빅베어라고 있습니다. 이 빅베어 옆에 레이크 에로헤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비지터들, 여기에 있는 여행객들이랑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 이 주민들이 지금 gat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는 이곳을 지금 비상사태를 지금 선포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글 맵 있지 않습니까? 구글 맵을 보니까 여기 뭐 빅베어나 이런 에로헤드로 올라가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완전히 다 막혀버렸더라고요. 빨간색으로 뭐 X표로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지고 도로 운행이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늘 아니면 내일에 또 계속해가지고 눈하고 아마도 눈이 내릴 거예요. 거기는 눈이 계속 내린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도 안 끝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윈터 스톰은 내일까지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갇힌 사람들은 내일까지 이렇게 갇혀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더 가디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교도소에서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또 시위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러면서 여기 이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되어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배도 고픈 것도 고픈 것이지만 가장 심각한 이런 고통은 바로 단독방 있지 않습니까? 단독방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멘탈 헬스에 정신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외롭게 혼자 있는다라는 것은 야 진짜 이것만큼 고통은 없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네들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런 죄를 받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거를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이렇게 외롭게 있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는 이제 고파도는 되지만 조금만 먹어도 이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롭게 계속 지내다 보면은 전신 건강에 굉장히 나빠가지고 또 나쁜 생각, 뭐 우울증에도 빠지고 뭐 그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을 이뤄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요 뉴스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느껴보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박스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이 에너지 디파트먼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은 바로 이 중국의 어느 한 연구소에서 나온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더 박스 뉴스에서는 이렇게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국 거버먼트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이 공산당 이 거버먼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부러 유출시킨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바이올로지스트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는 이 중국 사람이 연구원인가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중국 당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전염성이 많을 줄은 몰랐다. 라고 이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의 이 에너지 디파트먼트에서는 중국의 이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렇게 실수로 유출이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 사람, 이 중국 여자는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었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 정부에서, 중국 당국에서 일부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출을 이렇게 퍼뜨렸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전염성이 심해가지고 이 사태를 감당이 안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에서 이렇게 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모두 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모두 다 지워버렸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3년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통은 중국 때문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또 중국 사람이 이렇게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은 이것도 미국에 사는 이 동양인으로서 또 이 차별 같은 거나 이런 헤이 크라임 같은 것들을 또 당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또, 또 머리가 아파오네요. 이 중국 놈의 새끼들 갸짜증 나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태를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어제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5,8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50여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526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들의 총 수는 114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진 지가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 가지고 아직도 잘 모른다라는 것은, 아직도 이렇게 미스터리로 남는 것은 바로 중국 때문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우한 이 시장에서, 이 우한 동네에서 이게 우한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사람들한테 옮겨갔는지 아니면은 이 우한 이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제 빠져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중국 정부에서 이 우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 증거를 모두 다 지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서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한 시장에서 나왔던지 아니면은 이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던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중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뭐 책임을 전혀 지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중국에 갸짜증 나고요. 전 세계 민폐 국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에 사는 이 동양인들이 또다시 이렇게 또 헤이 크라임의 타겟이 될까, 그게 또 걱정이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한테 좀 더 솔직해져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너네한테 나온 게 맞는데 좀 더 솔직해져라, 이 증거를 지운 것에 대해 가지고, 증거는 이제 아마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중국 측에서는 이 사태를 가지고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뭐 기원서를 이렇게 가지고 정치화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3년 동안 전 세계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거 중국이 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짜증나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에코노미스트 이 잡지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영국의 이 순핵 총리가 이 유럽연합이랑 브렉시트 이후로 새로운 딜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제 이런 협력에 관해 가지고 이런 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영국한테 가장 이 브렉시트 이후로 가장 좋은 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지를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렇게 항상 이 보수파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구구파들은 이런 것들을 또 싫어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브렉시트를 한 것 자체가 영국이 너무 자만을 했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영국은 예전에는 대단을 했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엄청난 대단한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선진국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옛날에 그 영광을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혼조세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달에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예상외로 엄청나게 많이 잘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가 아니고 그런데 요번 달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또 1월 달에 오른 거 뭐 많이 까먹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2월 달에 오늘이 또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2월 달 이제 마지막일을 이렇게 맞이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 S&P 500은 마이너스 0.2%, 나스닥은 마이너스 0.1%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애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매일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드려 보는데, 지금 이 애플 서플라이어들 있지 않습니까? 애플 공급처들,
그러니까 애플의 물건을 진짜로 만드는 이런 공장들에서 지금 중국에서 빠져나오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레이스에 붙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때문에 이 애플에서 지금 이 탈중국을 하려고 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려고 다른 나라들에다가 엄청난 주문을 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국에 있는 이 애플 공장들이 지금 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중국에서는 이런 이제 고부가가치 같은 이런 아이폰 같은 것들은 생산을 안 해야죠. 그래야지만 예전에 그 중국스러운 싼 물건들만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중국이 발전을 하는 게 이렇게 더디지 않을까. 빨리 좀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중국이 너무 커졌어. 중국이 너무 지금 뭐 미국을 뭐 너무 쏠려고 이렇게 개기고 있는데 빨리 중국을 눌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월스트리트존을 본다고 하면은 골드만삭스 있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컨슈머 비즈니스 있잖아요. 컨슈머 비즈니스를 지금 축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재택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택근무를 계속 하려고 직원들이 좀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유럽하고 아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사무실로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재택근무의 꿀을 맛봤거든요. 꿀을 아주 그냥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이 재택근무가 아무래도 훨씬 더 편하다 보니까 뭐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출퇴근할 때 쓰이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위를 보신다고 하면은 뉴욕이 가장 심하고요. 거의 1시간. 그리고 시카고, 그리고 LA 이렇게 지금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대도시들에서는 출퇴근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 엄청난 시간 낭비이고 거기에다가 차량도 이렇게 또 쓰기 때문에 친환경도 아니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뻗팅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런 재택근무가 좀 많이 이렇게 또 자리를 잡지 않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포춘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메인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부자 1위에서 내려왔었거든요. 내려왔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전 세계 부자 1위를 탈환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테슬라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저번 달 있지 않습니까? 1월달, 저번 달 1월달에 곤두박질 치면서 가장 많이 내려갔었을 때가 그때가 최저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1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지금 2월 달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100%가 올랐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식이 거의 2배가량 오르면서 다시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다시 2배 정도 이렇게 뛰게 되면서 다시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부자 1위로 등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주식이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테슬라의 차량 가격을 낮춰가지고 주문량 있지 않습니까? 주문량을 다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테슬라의 주식이 올라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는 내일 있지 않습니까? 내일 3월 1일에 테슬라 뭐 투자자들을 위한 이런 뭐 행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일 테슬라에서는 마스터 플랜 3를 공개를 또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테슬라에서는 테슬라 모델 3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싼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어쩌면은 내일에 테슬라에서 테슬라 모델 3보다 더 싼 거의 2만 달러, 거의 한 3만 달러 정도 되는 굉장히 싼 자동차를 공개를 할 것 같다. 아마도 이 테슬라 모델 2 같은 저렴한 전기차를 공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약에 나와가지고 단순 노동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든다고 하면은, 그리고 2만 달러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야, 이거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전기차를 처음에 만들었었을 때 전 세계가 주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자신의 비전을 믿고 이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네, 전 세계가 이 전기 자동차에 열광을 하는 것을 지금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테슬라가 또 한번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만약에 실제로 이 전기 자동차처럼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잘 만들어 가지고 단순 노동 같은 거를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든다고 하면은 또 엄청나게 이 테슬라가 주식이 또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아직도 잘 잡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S&P 500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 있지 않습니까? 자사주 매입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식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는 언젠가는 오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주식을 살 때 좀 적기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뉴스를 또 본다면 말이죠. 그러면서 월가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초에는 아마도 이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하반기를 가면 갈수록 주식시장은 계속 오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금 조금씩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잡혀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이 경제는 아직도 튼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이 추진력을 얻는다고 하면은 올 연말쯤에는, 올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나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또 잘 돌아가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 이런 뉴스를 또 본다면 말이죠. 어쨌든 한 치 앞도 보기는 힘든 이런 미국의 주식시장이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지난 1월달 이 무역 적자를 본다고 하면은 2%가 올랐다고 합니다. 뭐 915억 달러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많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자동차 수입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소비재들 이렇게 수입을 하는 게 또 많이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테슬라에서는 이 멕시코에다가 기가팩토리, 또 새로운 이 기가팩토리를 지으려고 어디다가 지을까 이렇게 계속 물색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멕시코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엘 누에보 레온이라는 이곳, 이곳은 바로 이 미국하고 이 국경 지대이다 보니까 여기에 세계적인 기업이 많다고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짓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다 보니까 물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이게 또 번복이 됐나봐요. 테슬라에서는 결국에는 누에보 레온에다가 기가팩토리를 짓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물 부족 사태는 댐을 건설을 하거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렇게 또 해결을 보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멕시코에서는 이런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기가팩토리 같은 게 지어지면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테슬라를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멕시코에서도 이 기가팩토리가 이렇게 또 지어진다고 합니다. 야, 이런 기가팩토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다 지어진다고 하면은 테슬라에서 나오는 이런 전기차들의 물량이 어마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테슬라 차량의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이 될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분명하게 여기 이 기가팩토리에서는 테슬라 자동차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하게 이런 옵티머스나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도 또 굉장히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 인공지능에 대한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챗 GPT라고 해가지고 AI 인공지능 이 챗봇이 나온 뒤로 AI가 이 AI 서비스가 엄청나게 급부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AI 서비스도 지금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스냅 있지 않습니까? 스냅이라고 해가지고 또 SNS 서비스 같은 게 있거든요. 스냅에서도 이 AI 챗봇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 AI가 이 스냅 AI가
데이트 코스를 짜준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또 데이트를 제대로 또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이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 같은 것들을. 그래가지고 이 스냅 AI한테 또 물어보거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스냅 AI가 데이트 코스를 짜줘가지고 여기 가서 뭐 사진 찍으라 아니면은 뭐 영상 찍으라 뭐 그러겠죠. 그렇게 또 짜준다고 하네요. 어쨌든 인공지능이 계속해가지고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와,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요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아이폰을 도둑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폰을 하고 있었다고요. 아이폰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아이폰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둑놈이 비밀번호를 멀리서 이렇게 또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도둑놈이 비밀번호를 안 다음에 이 아이폰을 낚아채가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폰 실종한 사람이 이거 빨리 자신의 뭐 어카운트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아이폰 같은 것에 거의 대부분 애플페이 같은 것들은 다 담겨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담겨있다 보니까 빨리 자신의 집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지를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폰을 훔친 새끼가 암호를 알다 보니까 이 범인이죠. 범인이 암호를 알다 보니까 바로 이 아이폰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의 이 계정들을 모두 다 정지를 시켜버렸다고 해요. 아이폰 빼고 다른 기기들에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것을 모두 다 정지를 시켜버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컴퓨터에서 자신의 애플 계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멘붕에 빠져가지고 바로 애플 스토어로 갔다고 합니다. 애플 스토어로 가가지고 내가 이 애플 계정의 주인인데 지금 아이폰을 도둑을 맞았다. 그리고 이 아이폰 도둑이 내 계정을 모두 다 막아버렸다. 빨리 좀 도와달라 라고 하면서 뭐 아이디 같은 거는 뭐 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플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세큐리티에 관해 가지고는 FBI한테도 이런 정보를 주지 않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플 측에서는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죠. 어쨌든 이 애플을 빼앗긴 사람은 이 도둑놈이 아이폰을 가지고 야, $10,000를 이렇게 뺐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은행 계좌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10,000 정도를 인출을 하고 그리고 $100,000를 인출을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은행에서 이렇게 또 막아서 이렇게 $100,000는 인출은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10,000가 인출이 돼가지고 $10,000어치의 피해를 입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애플 측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애플 도난당한 사람이 굉장히 또 노여워했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또 열받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좀 책임이 있긴 있죠. 이렇게 자신의 아이폰을 도둑 맞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암호를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보는 곳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페이스 아이디만 쓰던지 그랬어야 하지 않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애플이 또 좀 너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매정해 가지고 이런 피해를 더 키운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또 미국 뉴스들을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 중부를 해가지고 토네이도가 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토네이도가 막 7개 정도가 막 미국 중부를 막 휩쓸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오클라호마주 있지 않습니까? 오클라호마주에 이 토네이도가 뭐 7개 정도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토네이도 때문에 엄청난 재산 피해를 지금 입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리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틱톡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이 백악관 그리고 연방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페더럴 빌딩에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이 틱톡 앱을 제거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한 달 안에 30일 안에 이 틱톡 앱을 지워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안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하고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 가지고 틱톡을 퇴출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하고 캐나다에서도 이 틱톡을 지금 퇴출을 시키려고 움직임에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을 지금 막 누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해서 말이죠. 빨리 중국 찌그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미국에 있는 이 정치인들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75세 이상은 이 정신 감정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과연 노년이신 이 정치인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팍스 뉴스 측에서는 시민들 한 1000여 명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시민들 한 77% 정도는 찬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버니 산더스라는 의원이 있거든요. 이 버니 산더스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노인 차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또 상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원 의원의 10% 정도는 다 75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가 된다면 말이죠. 그러면서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나와가지고 괜찮다. 이 트럼프는 76세거든요. 76세인 트럼프는 괜찮다. 나는 찬성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국의 정치인들, 75세 이상이신 이 정치인들한테 이 정신 감정을 받게 하는 그런 법안은 상정이 되거나 이렇게 통과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같이 조금 영리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트럼프는 안 거죠. 분명히 이것은 통과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표를 얻기 위해서는 나는 찬성 이렇게 그냥 말만 던져도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트럼프는 그렇게 안 될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가수 있지 않습니까?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가 한 1년 전쯤인가 자신의 그 프렌치 불독 이 강아지를 도둑을 맞아가지고 이 프렌치 불독을 찾아주는 사람한테 5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현상금 같은 거를 결제하지 않았습니까? 리월드를 걸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프렌치 불독이 잃어버린 뒤에 한 이틀인가 3일 뒤에 이 프렌치 불독을 누가 이렇게 가져다 줬다고 하네요. 경찰서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직도 나는 5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레이디 가가한테 지금 고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강아지들 중에 프렌치 불독 있지 않습니까? 프렌치 불독이 이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프렌치 불독을 이렇게 유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프렌치 불독을 훔치는 그런 게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 레이디 가가의 프렌치 불독이 레이디 가가 것인지 모르고 가정부가 이 프렌치 불독을 산책을 시키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 레이디 가가인 건지 모르고 이 도둑놈들이 훔쳤다고 하네요. 프렌치 불독을. 그러면서 이 가정부한테 총을 쐈다고 합니다. 총을 쏴가지고 다행히도 이 가정부는 사망을 하지 않고 잘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범인들이 모두 잘 잡혔다고 합니다. 이 총을 쏜 사람은 21년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범행을 도운 사람은 8년형인가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 강아지를 가져다 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져다 준 사람은 이 범인들이랑 알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범인들한테 작물 같은 것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작물 같은 거 강아지를 받아가지고 이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주면서 50만 달러를 노리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레이디 가가 측에서는 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범인들이랑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